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쉴 수 있게 하는 작은 숲,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걸음은 어떠셨나요? 어쩌면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걷는 것처럼 힘겹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안간힘을 다해 달렸지만 눈을 뜨고 보니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듯한 막막함에 한숨 쉬지는 않으셨는지요? 목표라는 높은 산을 향해 쉼 없이 올라갔지만 정상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발밑의 길마저 끊겨버린 듯한 기분이 드는 날, 오늘은 그런 당신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자신을 던집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바다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배를 뒤집을 듯 덮쳐오고, 때로는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에 갇혀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쏟은 노력과 열정이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내 노력은 부족했나라는 자책의 목소리가 마음의 방을 가득 채우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 그 자책의 채찍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침과 좌절감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의 쓴맛도 지침의 고단함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픈 이유는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닿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여정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우리에게 짧지만 강렬한 문장으로 실패를 다시 정의해 주었습니다.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더 낮게 실패하라. 이 말은 단순히 포기하지 말라는 상투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더 낮게 실패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의 실패보다 이번의 실패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갔다면 우리는 성장한 것입니다. 목표라는 결과물은 손에 쥐지 못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근육은 단단해졌고 당신의 시야는 넓어졌으며 당신의 영혼은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숲을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가 되기 위해 씨앗은 춥고 어두운 땅 속에서 기나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싹을 틔우다가 비바람에 꺾이기도 하고 가뭄에 잎이 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 시련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어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정체와 좌절의 시간은 위로 자라는 것을 멈추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멈춘 것 같아 불안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어둠의 시간을 견뎌낸 뿌리만이 훗날 거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 카뮈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겨울의 한복판에서 나는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당신의 계절이 매서운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희망이 싹 쫓아 보이지 않는 혹독한 추위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어떤 겨울바람도 얼릴 수 없는 뜨거운 여름이 숨쉬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그 열정,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던 의지,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 안의 불패의 여름입니다. 지금은 잠시 움츠러들어 있을 뿐,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칠 때는 억지로 힘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폭력처럼 들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그냥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기셔도 좋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더 가라앉지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가다듬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쉼표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도 모두 이러한 멈춤과 실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거듭 나아가는 능력이다. 그의 말처럼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열정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지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쳤을 때는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정성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부상병을 치료하듯 고단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편안한 잠으로, 혹은 좋은 음악과 책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라는 목적지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곳으로 가는 여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곤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등산의 목적이라면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땀 흘려 산을 오르는 이유는 흙의 감촉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차오르는 숨을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수 없으니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것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황,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막막한 현실, 릴케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그저 그 막막함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견디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답 속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표는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문장은 끝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훗날 당신의 자서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챕터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무런 고난 없이 승승장구만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반전이 있기에 그 이야기가 위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를 하며 되뇌었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목표에 닿지 못한 고통, 한계를 마주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끌어안고 괴로움의 늪에 빠질지 아니면 그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삼아 묵묵히 내일의 신발끈을 묶을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는 닿지 못한 목표를 바라보며 한탄하기보다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의 발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굳은 살이 박인 그 발이 당신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해낼 것입니다. 지금의 멈춤이 영원한 정지가 아님을 미니멀 포레스트가 믿고 응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에 바다는 더욱 고요하고 깊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곧 평온한 고요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이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숲에서 가장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